추억으로 간직된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요. 근데 혹시 루미코 씨는 저는 알 것 아시나요? 같은데요. 저는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림이. 그 이제 도쿄 올림픽이랑 오사카 그 만국 박람회 이거 두 개예요. 만국 박람회. 네, 왜냐면 저보다 윗세대 분들은 그 올림픽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뭐 그때는 이랬다 저랬다 정말 이제 경제가 좋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박람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뭐지 그때가 일본의 전성기의 상징이에요. 정말 급선장기. 이걸 배경으로 한 그 만화나 영화들도 정말 많거든요. 20세기 소년. 네, 정말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일본에서는 그 올림픽이나 그런 거에 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와우, 저 때 당시 영상이 있구나. 아, 신칸센이 저때겠어요. 저 KTX 같은 거죠? 그렇죠. 비슷해요. 많이 비슷해요. 60년대 저게 나왔대. KC세. 와. 저때 막 토목 공사들도 엄청 하고. 와. 진짜 일본이에요. 1964년 도쿄의 모습입니다. 소위 유색인종 국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린 올림픽이었는데요. 국제사회에 일본이란 나라의 존재감을 알린 역사적 사건이죠. 당시 일본은 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신칸센 타보셨나요? 네. 타봤죠. 일단은 뭐 엄청 빨라요. 도쿄나 오사카 갈 때 우리가 또 타고 공항에서도 되게 빠르게 가기로 유명해서 많이들 여행 가방 캐리어 들고 많이들 타잖아요. 네, 64년 도쿄올림픽 아흐레 전에 이 신칸센이 개통됐는데요.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개막식하고 일부 경기가 세계 최초로 컬러 TV로 위성 생중계되기도 했는데요. 세계 최초가 이렇게 많아요. 이걸 지켜본 외신 기자가 마치 SF 소설 같은 올림픽이다 이렇게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너무 신기했겠다. 사실 저 1964년도에 컬러 TV라는 거는요 정말 획기적인 건데 사실 제가 70년대 초반생인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집에 80년대까지 흑백 TV밖에 없었어요. 동네에.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이 올림픽을 하고 나서 딱 4년 뒤에 1968년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고요. 또 70년에 오사카 만국박람회로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빠르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국민들한테는 이 국제적인 두 가지 행사가 가장 찬란했던 순간으로 남아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 2002년이나 또 어떤 분들은 우리 IMF 전에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취업 뭐 다 되고 이런 때가 있었어 이런 얘기 하는데 무려 세계 2위 수준이면 진짜 그때 추억은 지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본의 호황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료를 한번 보시죠. 블레이드 러너. 맞아, 저 영화 블레이드 러너. A new life awaits you in the off-world. 미래 미국의 미래의 모습. 미국. 근데 이게 미국이 꼭 일본 같아요. 너무. 일본 색이 너무 짙어. 해리슨 포드. 젓가락. 이게 젓가락 그거 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장면 나무 먹을 때. 젓가락. 라면. 그러니까 일본화된 미국을 표현한 거네요, 영화에서. 그만큼 일본에 영향이 있어서. 이게 미래도시가 배경인데 간판이 온통 일본어죠. 이 당시 기준으로는 40년 뒤, 그러니까 2019년에 LA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광고판에는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인이 나오고요. 맞아요. 식사할 때는 완전 포크가 아니라 젓가락을 또 쓰고 있죠. 그래서 당시 이제 1980년대 미국인들이 일본에게 느꼈던 어떤 두려움, 이런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뉴스 보도들을 좀 볼까요? Japan buys US with money. 네, 그 일본이 미국의 돈으로 미국을 사들이고 있다. 또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서는 법. 미국 언론들이 일본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죠. 혹시 이거 어떤 일 때문에 그런지 아시나요? 어떤 일이지? 어떤 딱 사건이 있어요? 네, 그 아주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상징과도 같은 뉴욕의 록펠러 센터를 일본의 부동산 회사가 구입을 하게 되죠. 맞아. 생각난다, 생각나. 그때 난리 났었어요. 진짜 그때 그거를 일본 회사에서 샀어요. 그래서 뉴욕 맨하탄에 있는 건물의 어떤
어떤 시그니처 건물들이 일본 자본들이 다 싸그리 산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일본인 분들이 록펠러 센터만 산 게 아니라 하와이나 LA나 뭐 미국의 주요 도시에 굉장히 많이 해외 투자를 맞아, 했다고 땅 하더라고요. 많이 저 솔직히 제 아빠도 하와이에 하나 땅 있었어요. 진짜? 아빠도 팔았어요. 돈이 없어서 바브리가 터져버렸는데. 네. 네, 일본은 1955년부터 73년까지 연평균 10% 정도의 고도 성장을 했는데요. 10%. 90년대 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버블이 붕괴되기 전까지도 연간 한 4%에서 한 5% 정도 계속된 안정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 버블 시절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뭐 일본의 땅값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랬지? 저도 예전에 그 기사 보면 말이죠. 이게 같은 대학생인데 노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일본 친구들은 막 나이트클럽에서 양주 막 우리는 막 콜라 트랙에서 놀고 있는데 잘 사는 친구들 말고 양주 네. 누가 사주는 거잖아. 네, 우리나라는. 그리고 졸업 파티, 대학교 졸업 파티는 네. 막 배 빌려가지고 배에서 막 샴페인 막 이런 거 막 선상 파티 하고 막. 우리는 네. 양동이에다 막걸리 부어서 겨우 노는데. 그러니까 그 저보다 그 언니가 큰 언니가 10살 차이예요. 딱 그 언니가 대학교 때 완전히 전성기였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배를 하나 빌려갖고 예, 실화구나, 진짜로. 실화야. 그거는 이제 중요한 거는 류미코 씨 집이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이 다 대부분 정말 잘 그랬다는 살았던 거잖아요. 시대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중에서도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 집이 무슨 재벌이라던가 그렇진 않았어요. 와. 근데 그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주식이 오늘 사면 내일 2배가 된다 그 정도 그냥 예를 들면 그런 그 당시 네. 대학생들은 외제차, 그다음에 해외여행, 양담배 뭐 이런 게 필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어, 양담배. 지금 이제 양담배.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젊은이들은 사실 명품 이런 것도 잘 안 사는데 일본 젊은이들이 제일 명품을 많이 구매했던 때가 바로 이제 그때 그때구나. 버블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거 사놓은 게 빈티지 시장에 나오더라고.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전 기억을 좀 떠올려서 누가 일본에 여행 간다고 할 때 또는 출장 간다고 할 때 필수품으로 사오던 게 있었는데요. 정답. 네, 이건 제가 너무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코끼리 밥솥. 맞습니다. 밥솥. 이거 주부들 사이에는 뉴스에 어떻게든 나왔었어요. 무조건. 저희 때는 워크맨이나 뭐라고? 워크맨. 그렇지. CD 플레이어 막 CD 이런 거. 플레이어 친구들이 일본 거 사오면은 가서 흔들어 보거든요. 일본 건 안 튀어. 맞아. 안티쇼크 기능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다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년 전만 해도 일본은 가전 왕국이었죠. 그래서 이제 재팬에서 넘버원이라고 했었는데요. 당시 이제 소니는 브라운관 TV로 세계 시장을 평정했고 또 도시바나 히타치 같은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한 80%를 점유할 정도로 세계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는 화면은 세계 기업의 시가총액인데요. 와우. 애플 1위. 빨간색이죠, 다. 네, 1989년만 하더라도 전 세계 시가총액 반 이상. 50위권 안에 32곳이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대박. 그렇다면 30년 후인 2019년은 어떨까요? 슬프다. 옆에 보시면 도요타 한 곳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20위권에 아예 있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10위권에 있던 일본의 히타치나 도시바는 사라졌고요. 삼성전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올림픽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이란 나라의 건재함을 알리고 또 국민들한테는 또 한 번의 올림픽 개최로 다시 예전처럼 부흥할 수 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타이밍이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Tokyo. 일본 기업들의 영광이 오래가지 못한 이유. 일본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다음 코드가 들어있는데요. 바로 모노즈쿠리 정신입니다. 모노츠쿠리. 모노즈쿠리가 뭐죠? 모노즈쿠리 뭐냐면 제가 한국어로 딱 맞는 말을 찾기가 정말 이제 쉽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면
그 혼신의 힘을 담아서 최고의 물건을 만든다. 장인 정신. 네, 장인 정신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노즈크리. 일본 사람들 모노즈크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여행을 좀 일본을 좀 여러 번 간 적이 있었는데 100년 넘은 가게들이 진짜 진짜 많더라고요. 한 분야에서 되게 고수가 되는 걸 인정해주고 아직까지도 유지하시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아직까지도 맞아요.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하세요. 계시더라고요. 그 일본에서는 보통 우리는 이제 제조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 제조업이란 말 대신에 이제 모노즈쿠리라는 말을 씁니다. 모노즈쿠리. 이 루미코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제조가 아니라 물건 만들기에 혼을 불어넣는다 뭐 이런 의미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100년이 넘는 기업이 한 33,000곳이 넘고요. 심지어 1000년이 넘는 기업도 한 7군데 정도 됩니다. 뭐 하는 기업이에요? 약간 천년이라고 하면 쿵푸팬더에 나오는 우동집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콘고구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콘고구미, 뭐 하는 회사예요? 그 신사라든지 절을 짓는 건설 회사인데요. 건설 회사가? 무려 1,400년 됐습니다. 1,400년. 그러면 우리 죄송한데 백제신라 고구려 삼국시대 때 만든 회사가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고요? 2005년에 한번 파산을 해서 지금은 이 다른 자회사로 편입이 됐긴 했는데요. 아무튼 콘고 가문에서 이 기업을 유지한 게 1,400년. 맞아요. 제가 모노즈크리가 얼마나 이제 대단한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엄마가 그 칼을 주문을 하셨어요. 근데 칼 하나가 한 30-40만 원 정도 하는 거였는데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예약을 했는데 한 7개월 기다렸다가 7개월? 그것도 무조건 1인 하나만 주문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 칼은 저는 사봤는데 진짜 너무 정말 좋아요. 좋아요. 하지만 이 모노즈쿠리 정신이 언제나 옳고 좋은 결과를 불러오는 건 아닌데요. 그 시대의 트렌드하고 잘 맞으면 오랫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잘 맞지 않을 경우는 어떨까요? 시간만 낭비하는 건가요? 그렇지. 그렇죠. 과잉 기술이 오히려 독이 돼서 이 경쟁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소니가 그런 경우죠. 궁극의 초소형 워크맨 그리고 궁극의 초소형 그 카세트 테이프를 만드는데 많은 투자를 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안 듣죠. 안 듣죠. 안 사지. CD도 안 듣죠. 맞습니다. 그 CD가 나오고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 시대가 되면서 소니가 몰두했던 기술은 결국 쓸모없는 기술이 됐습니다. 뭐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국에 이제 표준하고 패러다임이 바뀌는 걸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세계를 주름잡았던 반도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는 근데 반도체 하면 딱 한국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지금은 반도체가 한국인데요. 옛날 반도체는 일본이었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든 거는 이른바 도쿄 선언이라고 해서요. 1983년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산업에 참여 선언을 한 게 계기가 됐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엔 아무도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성공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고요. 당시 이제 일본의 한 연구소에서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절대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야, 그런데 그 5가지 이유를 극복하고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역전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대외적인 이슈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본하고 한국의 근본적인 대응 방식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80년대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은 대형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이제 고품질의 D램 개발에 주력을 했습니다. 보증 기간이 무려 25년. 아주 고성능 제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식은 좀 달랐는데요. 퍼스널 컴퓨터들, PC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보증 기간은 좀 짧더라도 값싼 가격으로, 싼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PC용 D램을 개발했는데요. 일본하고 한국 이 두 제품을 놓고 시장에서는 어떤 제품을 선호했을까요? 그냥 싼 거겠죠. 우리는 뭐 보증 기간이 25년까지 쓰지도 않을 뿐더러 몇 년이면 또 실증 낼 거고 분명히. 그래서 그 일본의 반도체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D램 생산에서 손을 떼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상황이 예전과는 정반대로 역전됐죠.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는 팔리는 기술, 즉 고객들이 원하고 시장이 원하는 기술을 만들었고요. 일본은 만드는 기술, 즉 우리가 만들면 소비자도 시장도 따라올 거다. 우리나라 기업하고는 반대 전략을 택했죠. 이 과잉 기술에 대한 신화,
모노지쿠리 정신이 오히려 이 세계화 흐름 속에서 일본을 뒤처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